최근에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골수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과 양정철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 뉴스를 좀 챙겨보는 분들이라면은 박영선과 양정철이 누군지는 대강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영선 아줌마가 누굽니까? 예전에 오세훈하고 서울시장 붙겠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그때도 원래는 오세훈과 국힘당이 참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 LH 부동산 투기 사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행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곁다리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 덕분에 반정부 여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국힘이 뭘 대단히 잘해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겼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철이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특히 양정철이는 지난 2020년 4.15 충격과 공포의 그 민주당의 180석 총선 직후에 원래 같으면 지가 그러니까 1등 공신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저 인간이 갑자기 뭐라고 했느냐.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면서 한동안 잠수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저때 민주당 애들 중에 저런 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팅 예상값보다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참 한탄스러운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봐도 능동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국민이 별로 많지가 않죠. 그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이번 총선도 여러분들 똑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파 정부의 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급의 무려 박영선이나 양정철 같은 이런 애들이 검토가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밑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자기 인생 손해봐가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민주당과 싸우고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반대로 권력과 감투를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사실 국힘당이 여러분들 저 586 운동권 애들한테 맨날 밀리고 끌려다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저쪽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고 현장 감각이 살아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국힘의 우파 진영은 어떻습니까? 시민사회와 전투요원들이 따로 동떨어져 있죠. 원래부터 고위공직 생활하면서 안락하게 의전만 받아먹으면서 올라온 조직의 상부 사람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에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이 여의도 정치와 행정에 밝은 게 강점이라느니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딴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집토끼 우파 지지층들 싹 다 혈압 올라가지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물론 그래갖고 몇 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보도에 대해서 황당하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자꾸 주변인들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건수가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툭툭 흘러나온단 말이야. 없는 일을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 언론들이. 우파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슬쩍 툭 던져보고 여론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것 아니냐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은 우파 출신의 누구를 사람 쓰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급에.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제발 좀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됩니다. 시험 공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봤던 그 사람들, 검사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 바보들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헛똑똑이라서 그런가? 아니, 쓴소리 아닙니다. 까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 내가 출마하면 이 사람들 편 안 들어주겠어? 하지만 조금만 들어보라고. 국힘이 너무 강력한 우파 철학을 구현하면서 극우였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린 걸까요? 아니면은 어설프게 중도 좌클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걸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적극 투표층들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하러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힘을 빼는 발언을 하잖아. 우파 철학을 너무 강력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국힘이 일이 안 풀리는 걸까? 아니면은 중도 좌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걸까?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이게 안 보이냐고. 우리가 이런 말 해도 당신들 출마하면 다 뽑아주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민주당은 안 찍는단 말이야. 대신에 반대로 저쪽도 니들이 아부를 해도 표를 안 준다고요. 국힘당 정치인들아. 너희가 아부를 해도 저쪽은 표를 안 준단 말이야.
표 줄 사람 안 줄 사람은 선거 전부터 원래 정해져 있다고요. 특히나 지금의 양극화된 대한민국 정치 판도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좌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재벌 해체를 하고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층을 때려잡고 전국민 토지배당도 해주겠다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있다고요. 상위 호환의 좌파 정당이 있는데 중도 좌파 정당인 국힘을 왜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좌클릭을 하기는 하겠는데 민주당보다는 조금 덜하겠다 하는 당을 저 사람들이 뽑아주겠냐고. 대한민국은 좌우가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서로 결집시키고 설득하고 확보해야 되는 지지층이 애초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우는. 무슨 박영선이나 양정철을 내각에 기용한 해 만에 이런 말 자체가 흘러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파가 염증을 느낀다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시원시원하다, 믿음직하다, 신명나게 지지하는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런 조언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주변에 보좌진 정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우파 지지층들은 걱정이 들고 분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설마 지도부 사람들 자체가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가? 원래 이 사람들 철학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가? 라고 사람들이 자꾸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쓴소리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정치권.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사들에게 했던 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그리고 검사님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제가 2년 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영상도 있는데 둘 다 내용은 비슷해요. 그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보는 게 현 시점에 맞게 해설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는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영상들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씨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정권 출범 극초반인데 제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요즘 하루하루 신이 나고 즐거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신들은 지금 좋든 싫든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아귀 다툼의 지옥도 한복판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상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어요. 정권 초반에. 자, 정권 초반에 칼자루 기회를 쥐고 있을 때 똑바로 그거를 써라. 정확히는 향후 5년도 아니고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밖에 시간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자유대한민국의 최소한의 흉내라도 내느냐 마느냐 준 내전의 상황이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5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신들이 할 일을 똑바로 못하다가 또다시 만약에 혹시 그때 가가지고 엉뚱한 여론전에 휩쓸려서 분위기를 내주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은 정말로 큰일이 난다. 일개 젊은 유튜버가 이 정도 조언까지 했을 정도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필요했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입니까? 바로 이런 목소리 아닙니까? 새 정권이 출범을 하고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 가장 정부의 힘이 강하고 가장 주변에 뭐 좀 얻어먹어 보려는 아부꾼들, 프로 정치꾼들이 주위에 많던 시절에 누가 저런 조언을 해줍니까? 아부하기 바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할 일을 제때 잘 못해가지고 반격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은 그때 가가지고 남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본인들의 손에 달린 본인들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부디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24년 4월 현 시점에 여러분들 저 글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안타깝죠. 좌파 민주당 진영의 공격은 별로 아픈 게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또다시 방심하고 마음 놓고 호기를 다 놓치는 거를 봤을 때 그거를 보고 실망한 우파 지지층들이 서로 분열되거나 떠나가는 순간 당신들에게 가장 무섭고 비참한 결과가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 터전이 어딘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사극 드라마 대사급 아닙니까?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냐고. 국힘당 국회의원들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정도 수준의 조언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죠. 심지어 정권 출범 두세 달밖에 안 됐던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쓴소리가 아니잖아요. 오만한 소리 아닙니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잖아. 강성 지지층이. 지금도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우파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 없으세요? 가슴속에? 우리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를 진심으로 편들어주고 싶어 해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이재명과 민주당만큼은 이 한탄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확고한 구심점과 시원시원한 리더십이 있어야 지지층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처럼 뿌리와 신념이 깊은 강성 지지층일 수는 없잖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묘하게 댓글 부대가 양념을 한번 쳐주면은 마음이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정치권이 범우파 진영의 구심점을 중심에 센터에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자꾸 이런 부분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거 2017년 탄핵 시즌 직후에 가장 우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그때 그 시절, 막 질러대던 시절의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배 당하겠다.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좌파가 유능한 집단이 아닌데 우파 정치권이 너무 무능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국힘당에서 참패 수습안이랍시고 대책회의 한다라고 그렇게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양반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라는 거를 한다고 한들 우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알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좌파가 대놓고 선거 도둑질을 해가는 거를 지들이 당하고도 모르죠. 근데 그럼 이거는 그렇다고 쳐.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클릭이라도 똑바로 잘하고 있냐고, 우파 철학이라도 똑바로 구현을 하고 있냐고. 아니잖아. 비전과 정체성 어젠더가 없잖아,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대책회의 이후에 국힘당의 저 영감님들의 행보라는 게 어떻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제가 미래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 대책회의 몇 번 하고 나면 국힘당 영감님들의 행보가 어떨까? 갑자기 확고한 강력한 우파 정당으로 탈바꿈할까? 아니죠. 1년 12달 내내 좌파들이 만든 각종 성역, 무슨 기념일, 무슨 프레임에 더욱더 비굴하게 무릎을 꿇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활동할 거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극적인 인명피해라든지 사건 사고가 물론 국가가 흘러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막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파가 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나머지 상식적인 시민들도 많단 말이야. 이성적인데 좌파들의 그 분위기 등살에 눌려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많단 말이야. 그러면 국힘이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그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그들을 긁어주면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문제, 어떤 이런 사고 같은 게 있어도 그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소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한단 말이야. 근데 국힘은 그걸 모르죠. 좌파가 여론전으로 갖고 놀기가, 겁을 주기가 너무나도 쉬운 집단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 부대가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파편적으로 싸우고 있고, 게릴라로. 아무런 배후 지원도 없이 센터에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우파가 절대로 여러분들 똑똑한 인재가 부족하고 말 잘하는 인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좌파 애들 숨도 못 쉬게 팰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많아. 사람이 우파에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는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조직의 상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직업 귀천의식, 학벌 귀천의식, 출신 귀천의식 같은 게 너무 뚜렷해가지고 조직의 상부로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국힘에서 파격적으로 진짜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제야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 스피커들을 모셔올 줄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조차 없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라도 제발 국힘당 지도부에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조차 저 사람들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소통이 안 된다니까, 시민사회하고. 우파, 그러니까 좌파 시민단체, 좌파 스피커들이 민주당 지도부랑 활발하게 무르르듯이 소통이 되는 거에 비해서 이쪽에 국힘당 우파 진영은 소통이 안 된다고요, 시민사회랑. 굉장히 이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저야 여러분들 당연히 앞으로 좌파가 득세하는 사태를 막아보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범우파 정치권의 무능력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나라에 솔직히 미래가, 희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능해도 너무 무능해가지고 이야기 말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 됩니까? 지도부가 깨어나야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고 있으면.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